마지막 주제는 메타버스에 대한 건데요. 가상세계와 현실을 넘나드는 메타버스의 열풍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준비하고 메타버스와 관련한 내용들은 또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자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의 자료를 인용을 하는 겁니다. G세대들이 놀이터를 뛰어넘어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 신사업으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바로 이 메타버스. 정부 디지털 뉴딜에도 메타버스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을 집중적으로 정책 차원에서도 육성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것의 용어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가상초월을 의미하는 메타라는 뜻과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즉 가상 세계 또는 가상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로 이 메타버스 가상 세계는 최근에 5G 가상 기술, AR 그리고 VR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술들과 같이 접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여가 생활이라든지 경제 활동을 가상 공간에서 융복합해서 게임, SNS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와 활동의 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란 의미는 그렇게 정의를 좀 하고요. 근데 메타버스를 우리가 부르는 합의된 유형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기술연구단체에서 메타버스를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증강현실이라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타버스에도 AR, VR이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 바로 AR입니다.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사례는 포켓몬고. 이 포켓몬고에서 현재의 현실에 내가 앱을 세팅을 하고 보면 이 도로나 이 집 공간 안에 뭔가 둥둥 떠다닌다든지 현실의 공간에 증강되어 있는 메타의 사물이나 내용물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현실과 같이 혼용돼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공간에서 가상의 물체를 2D나 3D 형태로 겹쳐서 상호작용하면서 게임이라든지 일상에서 조력을 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 위치 기반에 대한 기술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스마트 환경, 스마트폰이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AR 전용 글라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운전할 때는 차량용 허브도 있고요. AR 원격 협업의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 분야까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라이프로깅이란 무엇일까요? 사물과 사람이 경험을 연동시키는 거죠. 웨어러블한 그런 도구. 그래서 내 손에 시계처럼 찬다든지 아니면 몸에 부착을 해서 내가 활동하면서 연동이 돼서 실시간으로 운동의 거리라든지 그런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의 데이터들을 축적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의료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착한 것이 내 심전도나 어떤 상태 여러 가지를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메타버스의 라이프 로깅 기술을 통해서 나의 주치의에게 그게 신호가 가는 거죠. 여기에는 센서 카메라 소프트웨어 기술들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록하는 정보 그리고 그것들을 재생산하는 것 그리고 의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분야가 웨어러블 디바이스 또는 지능형 CCTV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러월드라 그래서 거울세계라는 메타버스의 또 한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건 구글어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실제 세계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정보로 확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구글 지도 기반이 이제 뭐 3D 가상 지도로 한다든지 위치를 식별하는 모델이 여러 가지 이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라이프의 어떤 그 패턴들, 루틴들을 파악을 해갖고 여행상에서의 숙박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러월드 거울 세계의 또 하나의 이제 메타버스 유형으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가상 세계 버추얼 월드죠. 요거는 우리가 게임 속으로도 많이 좀 해보셨을 겁니다. 리니지, 제페토, 로블록스 아주 대표적인 거죠. 저도 이제 제페토 같은 거는 이제 가끔씩 한 번씩 들어가서 해보곤 하는데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마치 친구를 만난 듯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그대로 옮겨서 체험하고 거기에서 나를 대신한 아바타들이 상호간에 교류하는 그런 감정이입까지도 가능한 그런 환경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게임이나 소셜 가상 세계 등에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 자료는 이제 미국 미래가속연구재단의 2007년에 발표된 로드맵의 대안적 개념이고요. 정부에서는 디지털 뉴딜 2.0 메타버스에 확장을 해서 올해 초 뉴딜의 추가적인 정책들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디지털 미래를 선도할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아이템, 산업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메타버스, 클라우드, 그리고 블록체인입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세 가지를 중요한 키워드로 해서 초연결, 초실감, 신사업 분야에 집중 육성한다. 즉 정책을 마련하고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민간 기업과 틀리게 국가적인 환경 조성을 해서 경쟁력을 더 만들어내고 좀 더 기술력을 더 발전시켜서 국가적인 먹거리 그리고 내수의 진작 그리고 고용의 신규 창출까지도 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의 기술도가 접목이 되는 게 이제 데이터 부분입니다. 인프라에 관계된 도시 정보, 부동산 이런 정보를 데이터 인풋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산업들이 연결하도록 개방을 해주고요. 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정보, 지자체의 지역 정보를 그리고 기업은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을 위해서 또는 본인들의 사업들을 위해서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리고 자산들을 이 데이터로서 또 개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 메타버스의 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AR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관광 여행의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 그리고 이커머스 그리고 부동산, 교육 그리고 비대면 회의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 그리고 방송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네, 이런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언급돼 있던 웹 3.0 그리고 인공지능 여러 기술들이 집적돼서 궁극의 그라운드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 메타버스가 바로 그런 지점에서 여러 현재 상존하고 있는 기술들이 복합 융합되는 그 마당으로서 그 플랫폼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향후에 미래 세계를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